제일 궁금했던 점은 이게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된다고 써 있었는데 후기는 원래 가족 같다고 해야 되잖아요. 가족 같은 여러 의미가 있지. 지원 절차가 학교나 출신 나라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. 다 똑같아요. 일단은 자기소개서 및 성적을 내고 서류 제출을 하고 일정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. 이제 외국고 전형 특성상 외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. 자기소개서 작성도 온라인 인터넷으로 이제 타이핑으로 해야 되고, 그다음 웬만한 서류 제출 같은 것도 다 PDF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걸로 제가 할 땐 그랬어요.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몇몇 서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드카피로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학교에 제출을 하고, 어드미션을 하시면은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뭘 하나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. 한국과학기술원 주소가 딱 뜨는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학교가 그 엔벨롭에다가 필요한 서류를 다 넣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딱 붙여요. 그리고 보내면은 바로 학교로 날아가요.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이랑 공인 성적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거든요.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. 미국이나 다른 외국 대학 에세이를 써봤으면 알 텐데 왜 과학에 흥미가 있냐, 아니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, 어떤 식으로 리더가 될 수가 있냐,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내성적인 면모들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런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을 연구를 하고 다듬어 가면서 좀 넓은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공부적인 면보다는 활동했던 것들을 잘 풀어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.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 3개를 적어라, 아니면 뭐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적어라,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, 그럴 때 이제 했던 활동들이랑 제 성격이나 뭐 잘 어울릴 수 있다, 아니면 뭐 사교성이 좋다, 뭐 사회적이다,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학교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를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왜냐하면 공부는 다 베이스가 되고 성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딱히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제일 궁금했던 점은 이게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된다고 써 있었는데 저는 왠지 한글로 써야지 더 메리트가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카이스트 와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뭐 외국에서 졸업한 한국 학생들을 뽑는 이유가 약간 글로벌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썼던 친구들도 많고,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한글로 썼던 친구들도 많아서 네,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대로 고민하라는 얘기야? 진짜 편한, 자신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3월 말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 한 2월 언젠가쯤에 메일이 왔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 메일을 딱 보니까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셨고 2차 면접을 볼 것이다. 언제 볼 것이니까 준비를 해놔라. 면접은 이렇게 볼 거다라는 메일을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 중에 위에 50명은 면접 없이 뽑고 나머지 50명을 면접을 하고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중요한 거는 면접 없이 뽑는 사람들은 면접 없이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. 차라리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1차는 그래도 붙었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. 저는 면접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냐면 뭐 자기소개부터 하고 이 학교를 왜 지원했는지 약간 이런 쪽으로 저는 면접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,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로 면접을 진행하게 됐는데 자기소개 그런 거 없이 바로 수학 문제 풀으시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.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문제가 총 3개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 풀지도 못했어요. 저는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앞에 계신 분들께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은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서류 면접이랑 별개로 면접을 왜 내가 면접을 볼까? 면접에 대한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면접에 임하시면은 아마 좀 좋은 결과를 하실 수 있을 거고, 이제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3월 말쯤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아직도 기억나요. 3월 24일 금요일 아침 7시에 엄마가 저를 막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하시길래 왜? 이랬더니 점수 나왔다. 막 빨리 로그인 해봐 했는데 로그인 딱 했는데 Congratulations 딱 뜬 거 보고, 근데 처음엔 안 믿었어요. 처음에 안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진짜 안 믿어서 계속 읽었는데 마지막에
We are grateful to offer you the full scholarship for the 4 years of undergraduate. 뭐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와 진짜 붙었구나 하고 딱 웃으면서 딱 누워있다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괜찮아 떨어졌지? 아니 붙었네.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. 먼저 입학했을 때는 저희가 후기 커뮤니티가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위에 선배들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밥 약속도 많이 잡아서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첫 한 학기는 약간 후기 사람들하고만 보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후기생들끼리 되게 친해요. 되게 친하고 일단 기숙사를 같이 쓰기도 하고 뭐 바로 앞방 옆방 동기들이니까 맨날 보니까 후기생들끼리 먼저 친해지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. 학교 생활 시작하기 전에 개강 전에도 몇 번 만나서 먼저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뭐 카톡방에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생들이랑 먼저 친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후기생들 모임은 되게 많아요. 거의 맨날 모여서 놀고 뭐 밥 맨날 같이 먹고 뭐 세터 반끼리도 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. 지도 선배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하자 하면 뭐 만나서 밥도 먹고 얻어먹기도 하고 뭐 교수님이랑도 밥도 먹었고 그런 모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개강 시즌이 오면은 후기들만의 그런 행사들이 엄청 많아져요. 뭐 개강 파티도 있고 뭐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는 후기 그 선배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여서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동기들과도 있어서 그때 더 친해질 수 있기도 하고 네, 그런 뭐 후기끼리 못 친해지면 어떡하지?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 들어와서 되게 놀랐던 게 후기 학생들, 그러니까 해외고 전형 학생들의 배경이 엄청 넓어요. 그러니까 3년 산 친구부터 평생을 외국에서 산 친구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왔다 갔다를 자주 할 수 있잖아요. 중국에서 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막 저기 있는 페루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사람들의 배경 환경이 다양해서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빨리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첫 학기에는 그게 특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한 2, 3년 차 되면은 그런 게 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웬만하면 동아리를 그냥 많이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나이가 먹으면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많이 해주세요. 그 정기생들과의 교류는 일단 동아리에서 만나는 게 가장 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리더십 3라고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. 저 빼고 다 정기생이에요. 그렇게 정기생들과 친해지기도 해요. 저는 네, 거기 리더십 3에 친해진 형도 있고 정기 후기가 좀 이렇게 말이 정기 후기지 엄청 그렇게 단절돼 있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. 정말 그거 하나예요. 처음 만났을 때 아 저 후기 하면 오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다 친구, 형, 동생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막 아 나는 후기인데 정기랑 잘 놀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제가 입학하기 전에 약간 무서워가지고 학교에다가 메일을 보냈나? 뭔가 그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수업에 얼마 정도가 영어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왔던 답변은 80%가량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80%인 이유가 많은 교양 과목들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전공 과목은 거의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한국어가 두려운 친구들이 있다면은 네 그런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의외의 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끔씩 한국어가 더 편하거든요. 그 이유가 교수님들이 정말 지식이 풍부하시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모든 분들이 다 영어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확실히 교수님들도 좀 답답해 하시는 게 보이세요. 정말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영어로서 조금 다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동시에 이제 좀 답답해하는 면이 있고 이제 물론 국장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제가 고를 수가 있다면은 어떤 수업들은 좀 한국어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의 그 공부가 되게 대학교 와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조금만 더 참아서 카이스트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놀아요. 화이팅!
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. 근데 공부만 하지는 마세요. 다른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. 조금은 하셔야지 자기소개서 쓸 때 공부 외적으로 이런 것도 했었다라고 적어도 쓸만한 것들을 남겨두시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고등학생 여러분,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면서 그렇지만 공부도 또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 잘 마무리 지으면은 원하시는 학교, 저희 학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카이스트가 생각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학교예요.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아니면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또 반대로 난 너무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삶을 살았는데 해서 겁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꼭 카이스트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해외고에서 나왔다는 거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것을 최대한 가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해서 카이스트 진학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배우는 거에 재미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네,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카이스트에서 봅시다. 화이팅!